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이제 금요일장 마감이 됐는데 오늘장은 상당히 좀 위험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주가가 장 출발부터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떨어지면서 장중 거의 저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다른 이야기보다 시황 긴급 점검, 시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주를 시황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보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좀 슬슬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너무 심없이 달려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자꾸 이상 신호가 중간중간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이제 장 출발 전부터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장 출발 전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3%대 급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면 이제 나스닥 100이 이제 마이너스 1.3%, 지금 현재도 이제 마이너스 1.3%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오전에도 이 수치에서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유는 이제 시간 외에서 아마존이 이제 7% 이상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아마존이 급락이 나오니까 이제 대형 기술주들도 이제 같이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나스닥 선물이 이제 마이너스 1.3%나 급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출발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시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줬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8%,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하락이 됐고요.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일본에서는 또 다시 이제 델타 변이 이슈 때문에 무슨 뭐 이제 도쿄랑 4개 시 군현이 봉쇄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이제 악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뭐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하락세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오전부터 이제 시장이 오늘은 좀 살아나기 힘들다, 오늘은 일단 떨어지는 거를 좀 감안하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한번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이 도대체 아마존이 뭐 그렇게 큰 악재가 있길래 시간에서 7%나 급락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실적에 관련된 부분인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적은 예상치에는 좀 미달을 했지만 주가가 7%나 급락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른 이유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마존 매출은 3분기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었어요. 이게 잘 나온 수치입니다. 1130억 달러가 나왔어요. 1130억 8천만 달러. 거의 뭐 1131억 달러 정도를 매출을 올렸다, 2분기 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컨센서스라는 게 있잖아요. 증권사의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증권사 눈높이는 얼마였냐? 1152억 달러였다. 컨센서스보다 한 20억 달러를 덜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영업이익이 20억 달러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20억 달러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주가가 7% 가까이 급락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닝 쇼크라고 표현하려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1, 2%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어야죠. 근데 이제 7% 가까이 급락을 한다라는 부분은 지금 나온 실적보다 이제까지의 고성장을 했다면 아마존의 성장세가 이제는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이제 아마존을 때려패는 요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보면 월마트와 타깃 등 경쟁 소매업체들이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드물게 시장 추정치에서 벗어난 매출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이 예상치에 못 나온 가장 큰 이유가 경쟁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아마존이 점유율이 축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어느 정도는 뇌피셜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한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사실 이게 온라인 시장을 한쪽에서 독점을 하다가 나눠 갖는 거라고 했을 경우에 그 파이 자체가 작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존의 개별적인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온라인 시장, 소비 시장의 큰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안에서 어차피 파이를 나눠 가지는 개념이라면
때문에 오늘 시장은 사실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시간에서 7%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존이 뭐 7% 급락세로 출발이 되겠죠. 근데 미국 장중에서는 아마존이 2 이상 빠지게 되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이런 이슈, 그러니까 어떤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아마존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매출액이 깎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전망이 한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가 급락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가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미꾸라지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 반 그리고 바램 반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즉 이제 급락 출발을 했다가 나스닥이 1% 넘게 하락 출발을 할 거예요. 하락 출발했다가 미꾸라지 하면서 올라오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게 투매 또는 이제 차익 실현 욕구를 부추기면서 나스닥이 더 떨어지면서 오늘 저가에서 마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다음 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악재는 이런 악재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오늘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장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냥 딱 봐도 시스템적인 악재가 아니라 뭐 단발성 악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기술적으로 차트가 많이 불안해진 상황이다라는 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거래소 시장의 흐름이 보이시죠? 거래소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3,200포인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제 3,300포인트 고점을 찍고 나서 지수가 이 다음부터 계속해서 중간중간 좀 이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장대 음봉들이 꽤 많이 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음봉이 아니라 장대 음봉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출해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 좀 불안한 모습이고, 월요일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뭐 괜찮겠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3,200포인트를 깨고 하락한다라고 했을 경우엔 이제 기술적으로 어쨌든 나중에 다시 반등이 나오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3,100포인트 내외까지는 주가가 밀려 내려올 수 있겠구나.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매물이 출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혹시나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반등이 못 나오고 하락세로 마감이 된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우리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뭐 한 20% 정도는 현금화를 미리 시켜놓고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해 놨다가 주말에 미국장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뭐 월요일날 아침에 장 출발 전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뭐 월요일도 오늘처럼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분위기다라고 했을 경우엔 리스크 관리상 현금을 일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더 불안한 모습이에요. 코스닥 지수는 수렴이 됐거든요. 수렴이 됐다가 이 수렴이 된 부분에 이탈을 시켰어요.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어제였죠. 어제는 다시 끌어올리면서 다시 붙여놨는데 오늘 돌파에 실패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깨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 다시 끌어올리면은 어쨌든 수렴된 부분을 다시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번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정도 선까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주식 100%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미국장 어떻게 끝나는지 관심 있게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액션을 취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좀 빠르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리스크가 발동이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누구보다 먼저 해놔야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장을 마무리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뭐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초반, 특히나 이제 월요일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이제 로드맵을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나오는 악재들은 사실 시스템 악재는 아니잖아요. 단발성 악재이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다면 굳이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단기적으로 다음 주 중에는 혹시나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하락 추세의 전주곡, 그러니까 이제 막 앞으로 계속 주가 빠지기만 하는 그런 장세가 나오기 위한 그런 만한 악재는 아니었다라는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사실 아마존도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시간에서 급락이 나온 것처럼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느냐 안 좋느냐,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요즘엔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 그래서 실적 시즌에 맞게끔 이제 실적에 관련된 종목을 제가 또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도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예, 뭐 작년 실적의 한 3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주가는 많이 안 올라가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많이 뛰어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시장 상황을 보면은 뭐 오늘 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오늘 그 종목에 대한 업로드를 시키는 건 약간 이제 때가 안 맞는 것 같고, 오늘은 시황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좀 괜찮다, 좀 올라오는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예, 그 종목도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알려드려서, 예, 정보를 좀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오늘 금요일 날 또 이번 주 한 주 뭐 전체로 봤을 때도 이제 약간 이제 피곤한 한 주가 되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뭐 다 잊으시고요. 주말에 최대한 휴식을 즐기십시오. 그래야지 에너지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다음 주 시장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할 수 있으니까, 주말 동안에 너무 주식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말 동안에 푹 쉬시고요. 예, 항상 화이팅 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돈 계속 꾸준히 벌어가시는, 예, 그런 이제 투자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